매수요. 예, 우리들 상영에 오신 관객 여러분 정말 반갑고요.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신 영화 우리들을 연출한 윤광 감독입니다. 예, 저는 오늘 그 윤광 감독과 함께 영화 얘기, 윤광 얘기를 하는 변영주라고 하고요. 드디어 제가 우리들 관객과의 대화 진행을 합니다. 그 윤광 감독이 영화를 처음 우리들을 개봉했을 때 실은 저한테 계속 그 GV 진행 의뢰가 들어왔었고, 저도 윤광 감독뿐만 아니라 우리들이라는 영화를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매번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항상 배우들이랑 같이 GV를 했는데 저는 20살 미만의 윤광과 그 교류를 되게 어려워하는 편입니다. 어려서부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매번 영화 때마다 그 10대 배우로 잠깐 나온 친구들과 싸웠던 기억이 있고, 이를테면 화차를 만들 때, 화차는 여러분 기억도 안 나실 거예요. 이렇게 주인공인 차경선, 그러니까 김민희 씨가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이렇게 깡패들한테 잡혀가는 장면이 나올 때 딱 그 직전에 6살짜리 꼬마가 풍선을 들고 있다 이렇게 그걸 놓치면서 깡패 얼굴이 나와요. 그러니까 뒷모습에 이렇게 풍선을 놓치는 꼬마가 있었는데, 그날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막 찍으니까 되게 힘들었는데, 별거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역할인데 애가 성실하게 하지도 않고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6살짜리 남자애가. 그래서 저건 도의적으로 또는 산업 현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에게 너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난 네가 좀 더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고 빨리 끝내고 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울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보였고, 그래서 조 감독이 되게 부끄러워서 저를 끌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 아무리 고마운 사람이어도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특강을 부탁할 땐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전 제 조카들이 20살 되고 나서 애들이 깨달았어요. 고모가 원래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니었구나. 아이였던 나를 싫어했던 거구나. 알아서 사실은 그때도 너무나 윤광 감독한테 설득을 하고 싶었어요. 네 영화가 너무 좋고 너를 너무 좋아하지만 그 친구들과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건 나한테 너무 벅찬 일이다. 근데 드디어 여성영화제에서 저와 윤광 감독을 위해서 배우가 없는 거기까지 만들어서 너무 고마운데, 그러면서 정말 궁금해요. 그러니까 단편 영화 만들 때부터 그 어린이 배우들이 나오는, 뭐 이를테면 콩나물도 그렇고 그 전작도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그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뭐 이를테면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었던 게 꿈인데 그 국가고시를 계속 떨어지면서 애랑 영화를 하자 그러고 온 거예요? 아니면 뭘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그 지속적으로 어떤 테마, 어떤 나이대를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근데 저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될 것 같아서, 정신적으로 뭔가 뭘 찾고 뭔가 내가 어디에 이렇게 매여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답을 찾아야 될 것 같아서 되게 오랜 시간 저한테 질문을 하고, 이제 뭐 혹은 다른 시도들도 해봤거든요. 그 좀 다른 뭐 성인들이 나오는 걸 써본다거나 이제 이런 시도도 해봤는데, 그냥 일단 제가 그냥 영화를 되게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고 오랫동안 팬이었는데, 이 팬에서 감독이 되는 정체성도 다른 거잖아요. 어떤 영화를 나라는 사람이 어떤 영화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이미 이렇게 뭐 이런저런 단편으로 시도를 하다가 실패한 경험도 있어서, 그럼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좀 내가 재밌나 이런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뭐 그 경험을 직접적으로 영화에 막 그대로 투영하진 않는데, 이야기를 쓸 때 어떤 씨앗 같은 거를 어린 시절의 경험이나 그때 느꼈던 어떤
뭐 강렬했던 순간이나 감정들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대로 주체가 어린이들이 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고 아직까지 약간 좀 이해받지 못한 내 안에 억울한 그런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어렸을 때. 예, 아. 그거를 막 이렇게 알아줘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도 좀 아직 있는 것 같아서 더 많이 이입이 좀 많이 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럼 오히려 이 나이 또래 애들에 관한 영화를 하고 싶다로 출발했다기보다는 영화를 이제 팬이 아니라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 있을 때 가장 쓰고 싶은 얘기를 쓰다 보면 감독의 어린 시절이 투영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건가요? 일치하진 않더라도. 네, 그러니까 한 번도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쓴다 생각 안 해봤고 그냥 제 얘기를 뭔가 하고 싶은데 그게 자꾸 그게 이제 확장이 되면서 사실은 내 얘기가 아닌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나중에. 예. 근데 사실은 세 편이 연달아잖아요. 콩나물 전에 그 제목이 뭐였었죠? 손님이란 작품도 손님. 그다음 콩나물 그리고 우리들까지 이렇게 그 세 편이 어떻게 보면 연령대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콩나물이 제일 어리죠. 7살. 예, 7살이고 그 아마 손님이 나이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 손님은 원래 중학생인데 캐스팅하고서 고등학생으로 바뀌어서. 그래서 사실은 10대라는 사실은 굉장히 다르죠. 고등학생과 중학생과 그 7살은 사실은 또 30살과 50살만큼 다를 거예요. 예. 하지만 어찌됐건 그 미성년 배우들이 계속 나오는 영화를 만들면서 사실 충무로에서 수많은 그 감독들이 그 미성년 배우 연기 연출을 부탁을 해온다. 윤가은 지금 12작품 밀려있다더라. 수많은 그 감독들이 그 아역이 나오는 시인을 윤가은에게 연기 연출을 부탁한다더라라고 할 정도로 하지만 실제로는 안 들어오죠. 네. 여쭤보실 때는 많아요. 네. 어떤 배우?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영화마다 어찌됐건 그 어린 배우들이 나와야 될 때 윤가은 감독에게 추천을 부탁한다던가 그러니까 갑자기 그 이를테면 그 충무로의 안델센이 돼버린 거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사실은 이건 이제 감독 대 감독 뭐 이런 거 좀 더 편하게 그리고 개봉도 끝났으니까 이제 편하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제 콩나물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판타지예요. 그러니까 콩나물이라는 단편 영화를 보면 사실 전 보면서 되게 불안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대한민국처럼 어린이에 대한 인권이 철저하게 무시되거나 폭력적인 나라에서 7살짜리 여자애가 콩나물 심부름을 가는데 동네 부유한 할아버지들이 막걸리를 맡고 있는데 막걸리 한 잔 주고 이걸 또 받아 먹고 그러는데 겁이 난단 말이에요. 한국 사회에서 저 노인네들 저거 뭐야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아무 일 없어요. 되게 평화롭고 우리들도 사실은 되게 첨예한 계급 문제죠. 근데 그것을 아이들 시선에서 그 더 확장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감독으로서의 장점이겠죠. 그러니까 저는 윤가은 감독의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고 좋아했던 거에는 감독이 그 영화 안에서 할 수 있는 얘기 이상을 하려고 건방을 떨거나 오버하지 않고 오히려 꽉꽉꽉꽉 채워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점에서 이 영화의 연출력이 되게 또는 글이 되게 훌륭하다, 시나리오가 되게 훌륭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되었건 그런 고민 되게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인인 윤가은이라는 여성 감독이 한국 사회에서 살면서 느끼는 어떤 것과 자기가 이제 그 미성년을 주인공으로 자기의 어린 시절이나 자기의 기억을 데리고 와서 시나리오를 쓰지만 그걸 쓰고 있는 당신은 2017년을 살아가는 이제 그 마흔을 바라보며 막 전진하고 있는 아직 마흔 안 돼도 알아. 마흔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다고 그러잖아. 10m 갔다고 그랬어? 20m 갔다고 그랬어? 네. 전진하고 있는 윤가은이라는 감독과의 어떤 간극이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그게 갈수록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단편 만들 때는 특히 콩나물 말씀하신 콩나물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판타지라고 생각하면서 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너무 아이들이 취약한 곳이니까 이렇지 않은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더 모든 어른이 아이를 도와주고 이런 사회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만든 것도 있었는데 실제로 장편 만들면서는 더 그런 그런 거랑 되게 많이 부딪히게 되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약간 이거는 저 개인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영화에서 어떤 걸 표현하려고 할 때 그게 어떤 사회적인 어떤 사회 경제적인 어떤 것을 어떤 모습을 드러내서 그 갈등을 보여주고 그것에 대한 어떤 저의 해석이나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줄 만한 저의 어떤 그만큼의 저 안에 그것을 뭐라 해야 되지? 그것에 대한 어떤 심각한 지각이 없는 거죠, 저한테.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이렇게 드러낼 만큼의 내공은 없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 대신 그 안에서 어쨌든 살아가야 되는 주체들에 더 집중을 하자 이런 생각이 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냥 보여줄 수 있는 게, 혹은 제가 정말로 보여주고 싶은 거는 어쨌든 그런 사회 안에서 살아남는 방식이라던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것에 더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영화 하나 하고 다음 영화 준비하고 이러면서 그게 더 사실은 요새 가장 큰 고민이긴 해요. 네. 그래서 언제까지 저는 자꾸만 어린 시절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갭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저의 문제도 있고, 어떻게 사회에 등 돌리지 않으면서 이 주체는 주체대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고, 네, 그런 고민은 갈수록 좀 깊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시나리오의 캐릭터들, 그러니까 영화의 캐릭터들에게 되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놀라운 대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리고 싸울 시간이 없어 놀 시간이 없잖아, 뭐 이런 윤희의 대사 같은 거는 사실은 그것을 재해석하거나 또는 거리감을 두려고 하거나 감독의 태도로 뭔가 확장하자는 의미에서 시나리오를 다시 들여다봤다면 절대로 나오기 힘든 대사는 아니었을까. 근데 그래서 사실은 되게 좋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영화에서 우리들에서 보라에 대해서는 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라는 사실은 이 모든 갈등의 원인이고, 그런 아이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걔는 좀 더 혼이 났어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화에서보다. 그런 친구들이 이제 20살이 돼도 그러고요. 30살이 돼도 그러고, 40살이 돼도 그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국정농단도 하고 막 이런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생각보다 전 보라가 덜 혼나는 영화여서 좀, 이건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전 보라가 더 많이 혼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보라가 혼이 나면 혼이 날수록, 그게 누구죠? 나머지 지아. 지아가 그래, 내가 잘못했던 거구나 라고 훨씬 더 반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라가 훨씬 더 지금 영화에서는 사실은 되게 심리적인 벌만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훨씬 더 물질적이고 네, 크게 혼났으면 좋겠다. 걔가 전 사실은 그 친구 연기가 정말 좋았던 게 정말 사악하게 느껴지는. 나도 갑자기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난 초등학교 다닐 때 걔 막 이런.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다른 배우를 칭찬하지만 전 보라라는 친구가 최고다. 와, 저 친구가 나중에 이를테면 악녀 이런 영화에 나오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나쁘게 보면 봉합적이고 좋게 보면 그냥 열어놓은 이유는 뭔가요? 아니, 안 그래도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어떤 집에 갔었는데요. 어떤 관객분이 너무 화가 나셔서 저한테 어떻게 이렇게 영화를 무책임하게 만들 수 있냐. 전혀 저 벌 받아야지. 어떻게 저렇게 자기는 어린 시절 생각나고 너무 괴롭다. 저를 막 혼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깊이 막 사죄를 드리고. 특히 이제 초등학교에 가면 항상 아이들이 너무 화내 하거든요. 이거는 이 엔딩이 도대체 뭐냐, 이 결말이. 근데 저도 쓸 때 사실은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었는데, 시나리오를 쓸 때 보라가 그게 어떤 벌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마지막 왕따가 되는 버전도 사실은 있었고,
뭐 이를테면 찍어놓고 못 쓴 장면은 있긴 해요. 뭐 마지막 피고 때 뭐 선이랑 지아랑 이렇게 다시 만나는 것 같은데 보라는 그 안에서 다시 자기는 친구들이랑 나름 치열하게 그 안에서 우정도 아니잖아요. 그거는 서로 이제 되게 눈치 보면서 이 자리를 뺏길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저 둘이 진심으로 친해지는 걸 보고 뭐 어떤 식의 허탈한 마음을 느끼는 식의 표정 이런 걸 찍고 아 그래 보라도 뭔가 뭐 후회하고 뭔가 하고 있어 이런 식의 컷 찍어놨는데 그건 쓰지는 못했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왕따가 되는 버전 이런 거는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는데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시나리오 회의 한참 할 때 이거 애들이 계속 싸우고 돌아가면서 왕따되고 너무 반복적으로 싸우는 것만 보여주면 관객들이 좋아하냐 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았었고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이게 선이랑 지아, 보라 세 명의 인물이 각각 축이 돼서 뭐 이를테면 선이 60%, 아니 선이 뭐 50%, 25% 이렇게는 좀 축이 섰으면 했는데 이게 선이의 이야기로 집중되다 보니까 다른 거를 날리면서 보라의 어떤 부분을 받쳐주지 못하고 삭제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모르게 약간 논 부분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영화 만들고 제일 아쉬운 게 쟤는 벌을 받든 땅을 치고 후회를 하든 제 인생도 남을 괴롭힐 인생으로 크지 않을 거면 구제를 받아야 되는 인생이잖아요. 그 인생도 어떤 식으로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인생인 것 같은데 내가 저 캐릭터를 마지막에 좀 놨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개인적으로 그게 그 보라라는 인물한테 좀 미안한데 특히 배우한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왜냐면 배우랑은 그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배우랑은 얘도 충분히 고통받는 친구인데 얘 인생은 우리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게 뭐 찍혀질 만큼의 어떤 여력이 없었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그런 생각하게 됐어요. 나중에 저희 배우들은 우리들 투를 찍자고 중학생이 되면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럼 보라 외전을 쟤도 어떻게 뭐 벌을 받아서 개가천선하든 뭐 어떤 식의 거를 저 인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저한테 약간 부채처럼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 그 영화에 나오는 세 명의 배우 윤희 빼고요. 윤희는 뭐 어떻게 뭐 감독이 해낸 배우라기보다는 그냥 스스로 안에서 깨어나셔서 스스로 날개를 달고 떠나시는 분인 것 같고 그 세 명의 배우는 나이대가 비슷한가요? 실제로? 네, 찍을 때 선이랑 지아 5학년, 보라 6학년이었어요. 자, 그럼 정말 궁금해요. 아까 그 배우들과 그 캐릭터 얘기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어린이와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근데 약간 6살 예.